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할게요. 네. 저 처음 보시죠? 아니다, 처음 본 사람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여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가 그 수업을 진행할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짧게만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전체 커리큘럼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뭐겠어요? 기본 개념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기본서 가지고 뭐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회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여러 번 읽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뭐 노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좋아요.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까 기본서는 내가 시험을 치는 그날까지 여러 번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박노원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기본서를 토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고 복습하시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해야 될 게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단원별 저 간단히 적어 볼게요.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부터 진행하는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갈 겁니다.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파이널까지 하면 이제 다 끝이 나죠.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기본서 있죠. 그 순서 그대로 따라가요. 물론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앞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책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혼자 공부할 때 옆에 책을 갖다 놓고 단원별 문제를 뭐 풀거나 아니면 복습하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내가 이게 모자랐구나 여기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는 것들을 채워 나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이때까지 나는 그냥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만 했다면 이젠 내가 모르는 걸 찾는 과정이에요. 다시 뭐 한다고요? 모르는 개념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괜찮아요?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TCA 회로에 대해 배웠어, 내가 분명히 배운 기억이 나. 그죠? 그럼 TCA 회로에 뭐 어떤 물질이 있고, 뭐 시트르산이 있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다가, 잠깐만. 내가 ATP가 어디서 생성된다는 걸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 그걸 문제를 딱 봤더니 그걸 물어봐. 근데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걸 틀렸어. 그러면 나중에 책 다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아, 맞아. 이거 있었지. 아, 여기서 내가 깜빡을 했구나. 하고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지금부터 태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태도를 이렇게 가져야 돼요. 내가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 또는 기억하고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문제 많죠? 기억, 니은, 디귿을 풀었는데 내가 딱 보니까 기억은 확실히 틀렸어. 무조건 틀렸어. 니은은 야 확실히 맞아. 근데 디귿이 아리송해. 잘 모르겠어. 근데 밑에 보기 선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2번에 니은, 4번에 니은 디귿 돼 있어요. 자, 몇 번 찍을래요? 몇 번 찍을래요? 4번? 2번? 몇 번 찍을래요? 2번.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2번일까요? 4번일까요? 답을 찍지 말아야 돼요. 막말로 시험장 가서 찍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야. 내가 시험장 갔는데 2번, 4번 헷갈려. 그럼 찍고 나와야지.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치,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나는 지금 여기서 모르는 걸 찾아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 니은은 확실하게 알지만 디귿을 모른다? 그럼 아리송하다? 바로 뭔가 안 튀어나온다? 그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ATP 생성되는 장소를 확인해 봤더니 책에 보니까 맞아 내가 이거 배웠던 거야 하는 거는 그냥 다시 인지하는 것 뿐이에요. 인지랑 내가 외우고 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운다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확실하게 디귿 확실하게 맞았어 이러면 답을 찍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돼요? 왜? 단원별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는 틀리면 틀릴수록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요인이 돼요. 맞잖아. 내가 모르는 걸 찾고 확실하게 모르는 걸 안 다음에 집에 가서든 아니면 개인 복습 시간에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내가 모르는 걸 찾았으니까 행복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틀렸다 맞췄다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든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든지 간에 특히나 이제 제일 많이 민감해 하시는 게 이 모의고사인데 20문제가 그대로 이제 시험지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곧 자신의 성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농담을 해요. 100점 중에 50점 맞는 사람하고 90점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더 행복해요? 90점 같지. 그치, 90점 생각할 수 있어. 왜? 다 맞췄을 그, 제 개인적인, 제 선생으로서, 강사로서의 눈으로 봤을 때는 50점 맞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모르는 걸 더 많이 알게 됐으니까. 그만큼 공부 더 많이 할 수 있잖아.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50점 맞았네? 짜증나.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모르는 걸 찾았어. 오늘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래야 된다고. 여러분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아는데 여러분 수험생활 이제 수능 시험도 해보셨잖아, 그죠? 수능 시험이나 각각 시험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인지 나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일희 일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 제가 쭉 수업을 해 나갈 건데 거기서 잠깐만, 저 선생님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다고요. 아, 내가 모르는 거였구나. 그러면 별표 딱 쳐놓고 나중에 그 파트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나 공부하면 되잖아. 알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시간 충분해요. 단원별 문제풀이부터 진행해도 합격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단원별 문제 풀이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복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복습하실 때 내가 틀린 문제만 공부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제가 흔해 빠지는 표현 쓰면 안 돼요. 취소. 일반적인 강사랑 제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강사는 수익 집단이에요. 그잖아. 내가 학교 선생님은 아니잖아. 수익 집단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이 책만 보면 된다. 이 책만 보면 무조건 합격이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할게요. 이 책만 보면 합격 못 해요. 말 맞잖아. 뭐도 봐야 돼. 기본서도 봐야 되고, 기출문제도 봐야 되고. 이게 여러 개를 한 번에 골고루 공부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만 공부한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300문제가 담겨 있거든요. 300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합격까지 가냐? 그것도 내가 장담 못해요. 왜? 내가 기본서나 우리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100% 담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100%에 가깝게 넣어놨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넣질 못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내가 오늘 공부를 했는데 아미노산과 관련돼 있는 파트를 내가 틀렸어. 근데 뭘 틀렸냐면 아미노산의 극성에 대한 걸 내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틀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아미노산 극성 파트만 가서 공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SH를 가지고 오늘 하겠지만 AH를 가지고 NH2를 가지면 극성이래. 내가 이것만 딱 공부하고 치울 거예요? 아니잖아. 뭐도 해야 돼.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고. SHOH, NH2를 알았어. 그럼 극성을 배웠으니까 뭐도 공부해야 돼? 그렇지. 비극성, 무극성을 배워야지.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고리형 화합물도 있었잖아. 이걸 연계해서 쭉 다 공부해야 돼요. 이게 공부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내가 이걸 몰랐다 해서 그것만 딱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연계적으로, 이거랑 관련돼 있는 내용이 이거고, 이거니까 같이 공부하자. 그리고 싹 정리 한번 해보는 거지. 그리고 책 한번 여러 번 회독해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공부예요. 표정이 안 좋아, 지금. 와, 공부 많이 하라는 소리잖아. 그죠? 공부 많이 하라는 소리예요. 누가 더 오래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냐 싸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다른 학생분들한테 이런 농담도 해요. 엉덩이가 무거울수록 승리한다고. 앉아서 공부해요. 딱 이번 3개월만 하면 되잖아. 그잖아. 1년 하라는 소리도 아니잖아. 3개월 남았잖아요. 아시겠죠? 분위기가 왜 다운됐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페이지 6페이지 원작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설명을 할 때 제가 문제를만 바로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개념이나 필수 개념 또는 시험에 나왔던 개념들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원자 구조 한번 간단하게 그림만 그려볼게요. 여러분 아시면 굳이 안 그리셔도 되고요. 필기 필요하시면 필기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사진 찍으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사진 찍을 시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원자 구조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자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죠. 대답 안 하셔도 괜찮은데 대신에 이런 건 해주세요. 입으로 음으로 하는 거 있잖아. 네. 뭔지 알죠, 이거? 그건 하라고. 안 들리게 괜찮으니까. 또는 이거 해야 되죠. 끄덕끄덕. 오케이. 이런 괜찮아. 괜찮죠? 이렇게. 갑니다. 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자, 원자 핵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양성자랑 이거부터 하자. 양성자랑 중성자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어떤 걸 결정짓는다고 해요? 그렇죠. 질량수. 그때 전자는 질량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양성자가 또 결정짓는 게 뭐 있었어요? 그렇지. 원자 번호. 원자 번호. 그죠? 오케이. 자, 또 뭐 있어요? 하나 더 있었잖아. 자, 요 얘기 해볼게요. 원자라는 단어가 앞에 어떤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혹시 배웠어요? 그렇지. 중성이란 단어가 생략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우리 이런 거야. 지방 하잖아요. 그죠? 앞에 뭐가 생략돼 있는데? 중성지방. 그냥 중성이란 표현은 그냥 통용적으로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서 써버려요. 그래서 원자 하면 뭐가 있다? 중성원자다. 중성원자라는 얘기는 전하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라는 뜻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2개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2개 있었대. 그럼 전자는 몇 개 있는데? 그렇지. 2개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 말은 곧 양성자가 2개 있으면 전자가 2개 있다는 뜻이니까 중성원자의 전자수랑 같은 말인 거예요. 괜찮죠? 적어볼게. 중성원자의 전자수랑 같은 표현이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됐고. 그리고 양성자는 양전하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고 전자는 마이너스다. 오케이, 됐다. 1번.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는 중성자가 있다. 뭐가 틀렸어요? 그렇지. 양전하를 안 띠죠, 중성자는. 오케이, 틀렸고. 2번.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 수랑 전자 수의 합이다. 아시죠?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다. 3번. 원자 번호는 중성자의 수와 동일하다. 그렇죠. 양성자라고 해야 되겠죠? 4번. 원자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동일하다. 그죠?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지우고. 2번. 화학결합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화학결합 배웠었어. 자, 화학결합이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이온결합, 공유결합, 수소결합, 뭐 반대바르스 인력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온결합,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표현이 이게 그대로가 개념이에요. 오케이. 2번. 공유결합. 두 원자가 서로의 전자를 공유하여 전자쌍을 형성한 결합이다. 맞죠? 특히 어떤 원자의 전자가 참여를 해요? 원자의 최외곽 전자. 요 표현도 있으면 좋아요. 공유결합은 최외곽 전자가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외곽 전자의 공유라는 내용까지 있으면 더 좋겠다. 그 다음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다. 그렇죠. 큰. 우리 전기음성도의 뜻이 뭐였죠?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개념만 이해합시다. 전기음성도가 뭐였죠? 그 전자를 끌어당기려는 성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끌어당긴다는 얘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욕심쟁이가 우리 배웠잖아요. F-O-N phone. 이렇게 안 외웠나?
fun. 이 친구가 수소랑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는데 다른 그렇죠. 친구랑 땡땡땡 이렇게 결합하는 걸 수소 결합이라고 부르죠. 이 수소 결합은 보통 점 3개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수소 결합을 가장 많이 공부하는 파트가 어디였어요? 물 분자. 그 다음에 염기간 결합. 기억나시죠? 물 분자의 특징이 뭐였어요? 나 뒤에 가서 한번 더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물 분자의 특징은 구분 형태의 그렇죠. 극성을 띤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물 분자랑 만났을 때 서로 뭐 하려는 성질? 붙으려고. 그렇지. 수소 결합을 하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한 성질을 지닌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하려는 게 바로 수소 결합이다. 그 다음 4번 반데르발스 인력. 무극성 분자 사이에 전자 불균 등으로 생기는 약한 결합이다. 반데르발스 인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웠어요? 원자단이란 표현 알아요? 원자단. 원자 그룹.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대충 그려볼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생명과학에서는 아미노산이겠죠. 아미노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니까. 탄소를 중심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탄소, 중심 탄소 C를 중심으로 이렇게 네, 기억나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그죠? 여기 우리가 알기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여기 뭐예요? 다시 아미노기, 여기는 카복시기. 자, 우리는 작용기를 다 배웠기 때문에 아미노기 어떻게 써요? N. 그렇죠. 요거는 그렇지. COH. 그것도 배웠어요. 이 친구가 요 친구랑 서로 각자 특별한 짓을 하는 거. 바로 친매성이라는 거 배웠죠. 어떤 특성이 있었어요? COH는 수소를 그렇지 버리려는 성질이 있잖아. 얘 수소를 버리려고 해. 얘는 반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잠깐만 하자. 우리 이게 질소순환 파트에서 배우는 건데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한국어로 읽어줘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한국어로 읽어줘요. 물, 그지? 이게 결합하면 피기하지 마요.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화학식이야. 이거 어떻게 읽어요? 한국어로. 그렇죠. 암모늄 이온. 괜찮죠? 또는 우리 책에 암모늄염이라고도 돼 있을 건데 상관없어요. 얘는 어떻게 읽어요? 수산화 이온이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렇죠. 수산기 괜찮아요. 수산기 또는 영어로 하이드록시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친구한테서 뭘 가져왔어요? 수소를 뺏어와. 얘는 수소를 땡기려는 성질이 있어. 그럼 봐봐. 얘가 뭐 한다고요? 수소가 떨어져 나가려 한다고. 그럼 수소 어디 가겠어? 일로 가요. 그러면서 뭐로 바뀌었어? 플러스로 바뀌었지.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양친매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잖아.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다른 아미노산을 만나면 여기 있는 카복시기와 반대쪽에 있는 아미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됐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친구가 아까 알기 설명을 안 했는데 알기 중에서도 무극성, 극성을 다 기억나시죠? 나중에 뒤에 아미노산 할 때 자세히 할게요. 그거 할 때 이 알기에 어떤 여러 가지 원자들이 막 끄덕끄덕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원자 그룹, 원자 단위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 3차 구조 형성할 때 되게 중요했던 결합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친구들이 서로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원자 그룹들이 안쪽으로 쓱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들어간 친구들끼리 서로 맞닿이겠죠. 근데 맞닿이면 무극성과 무극성, 극성이 없는 원자단이 무극성이 서로 이렇게 인접했다고 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붙어 안 붙어?
안 붙겠지.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내부에서는 굉장히 빠른 전자의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여기 전체의 원자단에서 전자가 이리로 막 이동을 해버려.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주 짧은 시간이겠지만 얘가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얘가 플러스가 된 극성이 된 순간이 있어요. 매우 짧은 순간. 얘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을 거야. 그 순간에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버리면 서로 붙어버려요. 이걸 반대로 발수 인력이라 불러요. 괜찮죠? 원자단과 원자단이 무극성이긴 한데 순간적으로 전자 흐름이 매우 빠르다 보니 순간적으로 극성 형태가 되는데 그게 인력, 끌어당김으로 인해 생기는 걸 반대로 발수 인력이라 부른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무극성 분자 사이의 전자 불균 등으로 생기는 약한 결합이다. 그렇겠지? 약하겠지? 왜? 이 순간이 얼마나 짧겠어? 그죠? 오케이. 그래서 4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는 더 추가합시다. 그럼 공유결합 얘기를 배웠으니까 공유결합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뭐와 뭐가 있죠? 그렇죠.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었죠. 무극성 공유결합이 뭐였어요? 무극성 공유결합.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생각할 시간 조금씩 줄 거야. 그리고 제가 표 같은 거 그려줄 건데 그 표를 여러분이 이제 채워나갈 거예요. 오케이? 자, 생각해봐요. 무극성 공유결합이 뭐였어? 자, 여기까지. 자, 지금도 안 떠올라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공부하세요. 무극성 공유결합. 말 그대로 뭐야 한 거야? 똑같은 힘을 가진 친구들끼리 만나면 힘이 대등하겠지. 수소번자, 수소번자가 만났대. 힘이 대등하겠지. H2 분자가 됐네. 이건 뭐예요? 공유결합을 했지만 서로 힘이 대등하니까 극성이 안 생겨. 무극성 공유결합. 산소랑 산소가 만났대. O2가 됐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극성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극성 공유결합은? 그렇죠. 서로 힘이 다른 것끼리 만나는 거야. 다른 것끼리. 괜찮죠? 근데 다른 것끼리 만났는데 이 극성이 정말 우연찮게 상쇄가 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예가 이 친구야. 이 친구. 한국어로 읽어줘요. 그렇지, 메테인.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수소가 아주 이쁘게 배치돼 있잖아. 그럼 이건 서로가 뭐 한 거야? 극성을 상쇄해버린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우리 얘를 뭐라고 불러요?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괜찮죠?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었어. 예. 얘 뭐예요? 그렇지, 물 분자. 어땠는데? 전자를 산소가 수소로부터 땡겨버리잖아. 그래서 여기가 형식전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버린다. 이걸 뭐라 하자? 그렇죠. 극성 공유결합의 극성 분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괜찮죠? 나중에 집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끝. 초반에는 설명이 길어요. 기초적인 설명, 아까 제가 아미노산 막 그리면서 기초적인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뒤로 가면은 그 기초 설명을 토대로 또 다른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진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초반이라서 좀 천천히 하는 거고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넘어갈게요. 다음은 어떤 물질 X의 구조식이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자, 여러분 요거 보고 무슨 물질인지 혹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 그치? 에탄올이에요. 세면 되잖아. C 몇 개? 2개. H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아요. 틀린 거 아니야. 6개 맞아. 근데 얘는 우리가 따로 부르잖아.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하이드록시기 또는 수산기라고 따로 부르잖아요. 무슨 올 붙는 친구. 그죠? 그럼 얘는 빼고 나머지 몇 개? 수소 5개, OH 따로 쓰는 거야. 작용기는 보통 따로 써줘요. 그러면 얘가 어떤 특성을 지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죠? 이거 뭐예요? 에탄올. 알코올 괜찮아요. 에탄올 괜찮고 알코올 괜찮고. 내가 너무 좋아. 그만. 자, 넘어가서 여기에서 특징이 1번 하이드록시기를 가지니? 맞아요? 갖고 있네. 수산기 갖고 있잖아. 맞고. 2번 원소의 종류가 세 종류이다. 맞아요? 원소의 종류 물어봤어. 원소. 그렇죠. C, H, O. 맞네. 세 종류네요. 원소. 원소의 개념이 뭐였죠? 원자랑 원소의 차이점.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 요거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건 화학 개념이라서. 예를 들어서 H2O라고 합시다. 물 분자죠. 원자는 H 2개, O 1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자. 총 몇 개? 3개. 원소는 종류예요, 종류. 그러면 수소가 한 종류, 산소가 한 종류, 총 몇 종류? 2종류. 이렇게. 원소는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원자는 개수를 의미한 거구나. 하나하나, 알갱이 하나하나. 3번. 물질 X는 극성을 가진다. 맞아요? 극성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뭐 때문에 가져? 그렇지, 수상기. 우리 배웠잖아요. 수상기는 극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다른 물질에 붙어도 그 물질 전체가 극성을 띠게끔 해주더라. 기억나죠? 오케이. 혹시 만약에 제가 기억나죠 했는데 모르겠으면은 도리도리라도 한번 해주세요. 설명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아시겠죠? 내가 한 번씩 이래. 왜냐면 제가 개념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나하나 하고 시작하면 이거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거든요. 4번. 물질 X가 간에서 완전 분해된다. 맞아요? 어떻게 돼? 그렇죠. 우리 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뒤에 가서 한번 생리학 파트 때 한번 더 할 거예요. 일단 술을 마시면 어디에서 흡수를 제일 먼저 해요? 그렇지. 위에서 한 20% 정도 흡수를 하고 소장으로 그대로 내려가서 나머지를 흡수를 하겠죠. 흡수하고 난 다음에 그 흡수된 알코올이 어디로 가요? 그렇지. 간으로 가서 뭐로 바뀌어요? 그치. 아세트산과 아세트알데하이드 기억나시죠? 이런 물질들로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고 난 다음에 각 우리 몸 조직세포로 퍼져나간 다음에 그 각각의 조직세포에서 뭐 하더라? 그렇죠.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가 일어나요. 완전 분해. 괜찮죠?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분해된다는 표현은 조직세포에서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지. 괜찮죠? 네, 정답은 4번. 여러분 책에 정답 다 나와 있어요. 어때요? 할만하죠? 쉽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갑니다. 4번. pH, 수소이온 농도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네요. 자, 수소이온 농도 지수일 때 pH의 P의 뜻이 뭐였어요? 이거 배웠죠? 자, 여러분 수학 좋아해요? 나도 수학 별로 난 수학이 싫은데 왜 이과를 갔을까? 아무튼 미쳤지. 자, 수학 저도 안 좋아해요. pH는 뭘 줄인 말이냐면 아마 여러분 다 기억날 거예요. 로그를 이렇게 바꾼 거죠. 특히 어떤 거? 수소이온 농도에 대한 로그, 마이너스 로그 값을 pH라고 하고 이때 H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P는 마이너스 로그 이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수소이온 농도 얘기를 해보자. 상용 로그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넘어갈게요. 자, 마이너스 로그 모르셔도 돼요. 10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10의 3승분의 여러분 이건 알죠? 10의 제곱은 얼마예요? 100, 그지? 3승은 1000, 이건 알죠? 오케이 알면 됐어.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3승은 그렇죠. 10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거 말고 이렇게만 써도 상관없어요. 요건 건 알죠? 오케이 됐어. 자 그럼 봐봐. 갑자기 수학 시간 됐어. 이 친구를 바꾸면 로그 값이 10에 마이너스 3승에 요게 된대요. 그렇대. 그냥 필기하지 마. 그냥 들어 그냥.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지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 지수는 앞으로 넘어갈 수 있대. 그래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상쇄될 거니까 3 로그 10에 10이 된대. 근데 로그 법칙에 의해서 이 둘 값이 똑같으면 로그를 벗길 수가 있어요. 괜찮죠? 이게 뭐라고? 그렇죠. pH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야 이 선생아 수소이온에 대한 설명으로서 pH를 썼으면 수산화이온 O
H-에 대한 농도도 있겠네? 네, 맞아요. 마찬가지 로그 쓰고 농도 기호 쓰면 이거 뭐가 돼? POH가 돼요. 이렇게 써요. 레알로 진짜. 진짜 레알로. 괜찮아요? 새로운 세계를 봤어?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써요 그냥. 약속을 한 거야 pH.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 1번 pH는 로그 수소이온 농도와 같은 말이다. 뭐가 틀렸어요? 그렇지, 마이너스란 말이 빠졌죠. 틀렸고. 2번 pH2와 pH4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는 10배이다. 그치? 요게 2랑 4가 이거겠지 원래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이었겠지. pH2는 원래는 이 모습이었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4승이 pH4겠지. 그러면 이 친구 값만 생각해보면 얼마야? 100분의 1. 이 친구는 얼마예요? 1000분의 1이잖아. 그럼 100분의 1과 1000분의 1을 비교하라는 거잖아. 몇 배 차이? 100배 차이네.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헷갈리면. 이해되셨죠? 3번 pH가 14면 OH- 농도는 얼마니? 그렇죠? 수소이온과 반대잖아, OH는. 그죠? 산성의 반대가 염기성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pH 값이 5래. pH 값이. 그럼 pOH 값, 즉 산성도가 오면은 염기성 정도는 얼마란 뜻이야? 그렇지, 9란 뜻이죠. 왜? 항상 둘의 합은 14로 일정하니까. 괜찮죠? 그러면 pH가 14면 OH는 0 정답. 괜찮죠? 오케이. 자, 4번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곱은 항상 10의 14. 오케이. 항상 일정하다. 14로 항상 일정. 됐죠? 넘어갑니다. 힘들어요? 내가 다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딴소리도 좀 하고 농담도 좀 하는데 여기서는 농담을 못 하겠어요. 긴장돼. 좋아. 제가 이제 서울 올라온 지가 좀 됐는데 어때요? 저 되게 서울말 되게 잘 쓰지 않아요? 다 웃더라. 참네. 비워. 넘어갑니다. 5번. 다음 그린 가와 나는 어떤 두 물질의 구조식이래요. 자, 여러분 혹시 가와 나 알겠어요? 무슨 물질인지? 몰라도 돼요. 오케이,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단, 뭐는 알아야 될까? 그렇지, 얘가 아미노산이고 얘는 아미노산이 아니다까지 말면 돼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리고 얘를 구분할 때 가에 누가 중심 탄소야? 라고 물어보면 어디 있어? 그렇지, 이 친구잖아. 이 친구가 중심 탄소잖아요. 괜찮죠? 이게 중심 탄소고 이 친구 이름은 그렇죠. 이제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런 게 좋아, 아이패드는. 굿. 자, 중심 탄소 C를 중심으로 이 친구 이름은 아미노기. 이 친구는 카복시기. 그럼 나머지 이 친구를 뭐라 불러야 돼? 그렇죠. 알기 또는 작용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격까지. 자, 요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 나아 그림 볼게요. 자, 나아가 뭔지 몰라도 돼. 근데 구성돼 있는 원소들을 보니까 어때요? CH5로 구성돼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이거 줄임말인 거 알아요? 처음 들었어요? 뭘 줄임말이게? 탄소?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고치면 돼. 탄소는 맞아. 근데 이게 수가 이게 이 글자예요. 너무 이상해졌다. 이거 뭐예요? 한문. 물숫자예요. 그러니까 탄소에 물이 있는 화학적 결합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지었어요, 이름을.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제일 유명한 단당류 하나만 얘기해봐. 제일 유명한 거.
단당류. 그렇지. 포도당. 포도당 불러줘요. 그렇지. C, 6, H, 12, O, 6. N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야? 6 집어넣으면 그대로 튀어나와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름이 이따구로 지은 거예요. 탄수화물은 요 구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예외도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괜찮아요? 그래서 탄소에 물이 붙어 있는 화학적 결합물이다. 괜찮죠? 그럼 딱 보니까 어때? 그렇게 돼 있잖아. CH로 돼 있잖아. 아, 탄수화물의 일종이겠고 하나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단당류겠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과당인지 수크로스인지 몰라도 된다고요. 이해돼요? 오케이. 참고로 얘는 과당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 친구 탄소 개수 세는 방법. 탄소 어떻게 세요? 하나, 여기에도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꺾여 있는 부분 꼭지점 있죠? 여기에 탄소가 있어요. 그는 생략한다가 약속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6개짜리. 그럼 몇 탄당? 아, 6탄당이구나.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 1기억번. 가와 나는 모두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대로 그림을 보고 분석하라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고 이렇게 유사하게 뭔가 그림을 제시하고는 얘를 분석을 해봐 라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뭐 넣어봤어요. 말 그대로 뭐 하란 거야? 가에는 질소가 보이네. 근데 나에는 없어. 틀렸네. 니은. 가는 아미노산의 일종이다. 그렇죠? 디귿. 나는 6탄당이다. 바로 이해됐죠? 리을. 가와 나는 모두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뭐 있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렇게 맞네. 그럼 탄수화물에 단당류인 이 친구 에너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쓸 수 있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말 나온 김에 가 이 친구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알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인데 알 수가 있어요. 있기는 공부 열심히 했으면. 네. 히스티딘 맞아요. 히스티딘이에요. 이미다졸이 있잖아. 그러니까 고리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얘가 다석 오각형짜리에 질소 몇 개? 2개 붙어 있는 이미다졸이죠. 이미다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 히스티딘밖에 없어요. 이것도 알면 공부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말 나온 김에 했는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자. 자, 벤젠고리 누가 갖고 있어? 저거 그려보자. 자, 적어볼게. 필기하실 분을 하세요. 자, 고리 화합물에 크게 우리가 세 종류를 많이 다루죠. 첫 번째 벤젠고리. 벤젠고리 생긴 거 몇 각형? 지금 육각형. 이렇게 생겼죠? 이 가운데 동그라미 해도 되고요. 요렇게 쓰는 거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아무튼 벤젠은 우리 아미노산 중에서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3개 있어요. 누구 불러줘? 페닐알라닌, 아닌. 그 다음 트립토판. 좋았어. 트립토판. 그 다음 타이로신. 좋았어. 이 3개밖에 없어요. 외우세요. 괜찮죠? 질문. 이 셋 중에서 극성 누구예요? 이 셋 중에서 극성 누구예요? 타이로신 극성이에요. 나머지 적어줄게요. 얘 둘이는 무극성이고요. 얘는 극성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미안해요. 늘 미안해. 마음속으로. 너 어쩌겠어. 외워. 어쩌라고. 그 다음 장난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미다졸. 이미다졸은 몇 각형? 그렇죠. 오각형 형태인데 저런 모양이죠. 근데 질소가 몇 개? 2개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오각형짜리의 질소 2개짜리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저는. 괜찮죠? 오각형의 질소 2개. 이미다졸. 이미다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 히스티딘. 아이고, 히스티딘. 이 친구는 전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하가 있는 특이한 친구죠. 산성 염기성. 염기성 좋았어. 굿. 양전하를 적어줄게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염기성 물질이에요. 염기성. 됐고, 세 번째. 뭐 있어요? 피롤고리. 피롤고리는 몇 각형? 오각형. 질소 몇 개? 1개짜리. 그래서 표현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ON의 질소 하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피롤. 이 친구 누구? 트립토판. 야, 이 미친 선생아. 아까 위에서 벤젠고리 할 때 트립토판 여기 있다며. 피롤도 있어? 네, 고리 2개짜리예요. 트립토판은. 되게 특이해요. 괜찮죠? 그래서 고리가 2개 있는 친구 얘가 유일해요. 트립토판. 됐다. 그 다음에 고리긴 고리인데 되게 특이한 고리를 갖고 있는 에이스 한 명. 하나. 프롤린 기억나시죠? 프롤린은 카복식이랑 고리를 맺어요. 아미노기랑 고리를 맺어요. 그렇지. 적어줄게요. 이건 특이한 거. 프롤린. 프롤린은 아미노기랑 고리를 형성한 되게 특이한 친구인데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되게 특이한 고리를 띠고 있는 친구구나. 이게 나중에 생화학이랑 전공 심화로 들어가면은 프롤린이 진짜 중요한 친구가 되고 얘 가지고만 한 5시간 설명해야 돼요. 얘 혼자만. 그만큼 되게 중요한 물질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뭐 할까? 글라이신. 글라이신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 글라이신. 그렇죠. 알기가 수소 하나밖에 없는 친구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 다 다른데 얘는 양쪽이 똑같아. 그게 좀 특이한 점이고 크기가 매우 작아서 구석진구가에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이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럼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아미노산이 총 몇 종류가 있다고 배웠어요? 20종류. 이제 물론 비공식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몰라도 되고 공식적인 거 20가지 중에서 우리가 구분을 지을 때 어떻게 구분을 지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하가 없는데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 다음에 전하가 있는데 양전하냐? 음전하냐? 거기다가 양전하, 음전은 각각 산성이 누구냐? 염기성이 누구냐를 다 물어봤어. 그러면 여러분 외울 때, 이거는 여러분 외우실 때 도움되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 혹시나 본인 스스로 외우는 방식이 존재하면은 그 방식도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만약 혹시 못 외우신 분이 있다면 제가 좀 편하게 외울 수 있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미노산 외우기. 첫 번째, 무슨 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그렇지. 산성이고,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누구 있어? 아스파트산, 글루탐산 2개밖에 없어요. 괜찮고. 그 다음에 염기성은 전부 다 그렇죠. 플러스를 지니고 있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 누구? 그렇죠. RI자 배웠죠. RI. 아르지닌, 라이신, 히스티딘. 이 3개밖에 없어요. 얘는 2개 있어요. 무슨 산 붙은 거. 그 다음에 극성인데 우리 전하가 없어. 전하가 없는데 극성인 친구 누구야? 그렇지. OH 붙어있는 친구, SH 붙어있는 친구, NH2 붙어있는 친구. 그죠? 이거 따로 외웠죠? OH 붙어있는 친구 누구 했어요?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만약에 인터넷 보시는 분 중에 이거 못 외우시면 책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SH는 시스테인이 왜 중요했죠? 황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이 친구는 이 황화 결합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SH
누구라고요? 시스테인. 중요해요. 이 황화 결합에 직접 참여한 친구야. 잠깐만, 이 선생아. 나 저번에 보니까 SH를 가지는 시스테인도 있는데 S를 갖고 있는 다른 물질도 있던데? 메사이오닌. 걔는 참여 안 해요. 메사이오닌은 게시코돈이죠. 그러니까 게시하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NH2 아스파라진 글루탐산. 아, 미안해요. 글루타민.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나 좀 억지 좀 부릴게. 좀 억지 좀 부릴게요. 보고 웃어줘요. 이거 왠지 산이라고 적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NH2가 왠지 이걸 산이라고 적어 놓은 것 같지 않아? 억지 부리는 거야, 나 지금. 얘 이름 뭐라고? 산에? 아스파트산 글루탐산이지. 얘 이름 뭐라고? 아스파라진 글루타민. 이름 똑같아. 비슷해.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해.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어차피 산은 구분 가능하잖아. 그러면 아스파라진 글루타민. 오케이, 좋았다. 그럼 나머지는 뭐야? 그렇지. 그 나머지는 따로 외우면 돼요. 이것만 외워주면 돼. 그러면 아미노산 다 외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5번 몇 번? 정답? 4번. 6번. 생명체 필수 원소의 양이 많은 순서에서 적은 순서대로 올바르게 쓴 것은. 이거 몇 번? 몇 번? 이거 외웠어요? 안 외웠어?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에요. 1번.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니 왜 저딴 문제를 내가지고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야. 놀라지 마세요. 이거 기출이에요. 알아요? 여러분 풀었죠? 이거 기출이에요, 이거. 근데 기출은 여기까지 나왔어. OCHN까지만 나왔어. 근데 이거 뒤에 왜 나왔을까? 모르잖아. 이거 뒤에 나올 때 누가 알아? 그거 외우자고요. 괜찮아요? 외웁시다. OCHN까지는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니까 그 다음 거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나 봐요, 나 봐. 카페 가서 소금 먹자. 외우세요. 혹시나 해서 이거 시험 나오면 대박이야. 맞잖아. 다시. 카페 가서 소금 먹자. 외웠죠? 오케이. 혹시나 해서 기출이라서 그래요.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시험지 이거 문제 넣지도 않았어. 처음에 저도 사실 수업할 때 이까지 설명을 안 했을 때 재작년인가? 아무튼 그 전에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OCHN까지만 외우기 시켰거든요, 제가. 근데 다행히 시험이 그렇게까지만 나와. 정말 다행이지. 외울 때 이렇게 했어. 우리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영화 전문 채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식 석상에서 말하면 안 된다면서요, 방송에서는. 이번에 신윤승 씨인가? 개그 콘서트 부활해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막 개그 치는 거 봤는데 브랜드명을 말하면 안 된대요, 공식 방송에서는. 뭔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 오케이, 됐다. 넘어갑니다. 7번 물분자. 자, 여러분 아까 설명했다시피 물분자의 특성이 뭐였죠? 극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산소 쪽에는 마이너스, 수소 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띈 특성이 있고, 물분자와 물분자가 서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서로 수소 결합을 하려고 한다. 괜찮죠? 이런 수소 결합이 형성되면서 많은 수소 결합을 형성하다 보니까 얘가 단단한 결합력을 갖고 있더라. 따라서 물분자랑 물분자를 서로 떼어내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돼요? 많이 들어가 줘야 돼. 이걸 우리가 과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썼어요? 그렇지. 비열이 높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비열의 정의가 뭐였죠? 그렇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불러요. 그게 높다라는 뜻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어야 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소 결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열이 굉장히 높아. 그럼 비열이 높다는 얘기는 이 물 분자가 끓어오르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현상의 특성을 얘기를 할 때 생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뭐였는데? 그치, 물 분자, 물이잖아요. 물이 많음으로써 장점이 뭐라고? 그렇지.
내 몸에 있는 물이 너무 많으니까 내 몸에 체온이 올라갈 때 수소결합을 일일이 다 끊어야 돼. 그러니까 체온이 쉽게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쉽게 안 올라가. 하지만 몸에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를 낮추기 위해서 땀이 막 날 거고, 그 땀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이 뭐라 그래요? 기화라고 부르고, 그때 필요한 열량을 기화열이라고 불렀어. 기화열이 마찬가지. 많은 에너지를 머금고 날아간다. 따라서 내 몸의 설사 체온이 올라간다는들 기화열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이 쉽게 온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뭐라 표현했죠? 그쵸? 체온 유지에 용이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나 필기 안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수소결합을 할 때 물 분자랑 물 분자끼리 한 경우도 있지만 물 분자랑 다른 물질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뭐가 있다? 응집이 된다. 그 힘을 응집력, 부착력 이렇게 불렀다고요. 흡착력. 우리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식물의 뿌리털에서 수분을 흡수할 때 중력을 역행해서 거슬러서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그렇지, 응집력과 흡착력이라는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식물 뿌리에서 물이 위로 수송될 수 있게끔 도와주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물 분자가 수소결합을 이놈의 수소결합, 그치? 이놈의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되게 특이한 현상을 만들어내요. 어떤 현상? 그치? 수소 물질과 그 물 분자랑 물 분자가 서로 거리가 벌어져요. 온도가 떨어지면. 벌어지니까 얘가 밀도는 그대로인데 뭐가 증가해? 부피가 증가해. 괜찮죠? 그러니까 밀도 떨어지지. 그렇지. 미안해요. 다시.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그치? 일반적인 액체 상태의 물 위에 얼음이 뜨는 현상이 생기고, 이게 왜 중요하죠? 생명과학적으로 왜 중요하지? 우리 지구에는 빙하기라는 게 있었잖아. 아무리 추워도 물 위에는 어는데 밑에는 안 얼어요. 그 말은 물 아래쪽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생존할 수 있게끔 해준 거야. 이게 지구 역사, 지구 생명의 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살아있게끔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밑에서부터 얼어가지고 올라왔어 봐봐. 다 죽은 거야. 그냥 지구는 없어요. 근데 그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지구 역사, 진화를 설명할 때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됐나요? 화성에다가 쐈잖아. 기억 안 나요? 퍼시비어런스 호? 화성에다가 무인 탐사기 보냈잖아요. 퍼시비어런스 호. 그거 왜 보냈대요? 맞아요. 물 분자 찾으려고. 물 찾으려고. 왜? 물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생명체랑 직결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1번. 물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을 한다? 맞는 표현. 2번. 물 1g당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크다. 맞는 표현. 3. 물은 상온에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부피가 감소한다. 그렇죠. 증가한다. 괜찮죠? 4번. 응집력과 흡착력으로 식물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수송될 수 있다. 맞는 표현. 정답은 틀린 거 골라라 했으니까 3번이 되겠네. 처음에는 살짝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8번부터 진행을 할게요.